경매, 낙찰까지 잘 해놓고 명도만 생각하면 괜히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말 경매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도는요, 법을 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명도는 그냥 절차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이 커질 수 있고 논리로 접근하면 유연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명도를 처음 할 때 출입문에 포스트잇에 붙여가면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런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해보다 보니까 명도에도 정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현장에서 수십 번 명도하면서 직접 체득한 실전 3단계 명도 전략, 이걸 딱 구조화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을 알면 협상도, 강제집행도, 공실 처리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명도의 개념부터 딱 잡고 갈게요. 명도는 뭐냐? 한 줄로 말하면 점유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즉,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람이 있든 짐이 있든 그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명도에서 유독 겁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말로 어떻게 꺼내야 하는 거지? 혹시나 싸움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적인 상황으로 상상하면서 더 어렵게 느끼는 거죠. 명도는 감정이 앞서면 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상대도 겁먹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니까 그 사람 입장도 사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싸움으로 접근하면 감정선이 터지고 일이 꼬이기 딱 좋습니다. 명도는 법적 절차와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세 가지 대표 상황을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말해야 하고 실제 어떤 문장을 써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사비를 폭탄 쪽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사비로 1,000만 원 안 주면 저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집에서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1년은 더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멘붕이 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소송까지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사비부터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시작부터 주도권과 판을 넘겨주는 겁니다. 명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도권을 끝까지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 이야기를 일단 끝까지 듣습니다. 화내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딱 세 가지 핵심만 말해줍니다. 첫째, 이사비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주는 건 낙찰자의 배려일 뿐이지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둘째, 잔금 납부를 기준으로 점유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턴 점유자에게 월세 혹은 부당이득 청구도 가능합니다. 셋째, 원만히 이사를 해주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고 조건은 명확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실 건지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딱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할 때와 명도 합의서를 작성할 때 몇 월 며칠까지 나가주시면 서로 간에 약속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꼭 써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배려입니다. 이 한마디면 상대도 더는 밀당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말을 하고 나서 협상이 깨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겉보기엔 비어있는 집입니다. 즉 공실 상태처럼 보이는데 안에 집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법적 리스크가 약간 있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깔끔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고 영상을 촬영하고 증인 2명을 세워서 현장을 명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짐도 없다. 바로 들어가서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박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과 증인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시간, 주소, 상황 등을 다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겁니다. 시간은 보통 법원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법적으로 하다 보니 안전하고 집행관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마음은 편합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명도는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이 과정을 한 번만 해보면 다음 명도부터는 겁이 확 사라지실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처음엔 말을
말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받지 않고 문도 잠그고 명확한 백제란 모드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선생님 언제 나가실 건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내부 좀 보고 싶어요. 이런 연락 계속하면 오히려 내가 을이 됩니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이럴 땐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입니다. 서류로만 조용히 그리고 차분히 진행하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신청을 넣으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계고입니다. 계고는 뭐냐?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유의 상태, 점유자, 그리고 짐의 양, 집행비용 등을 전부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행관이 점유자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동님 지금 강제집행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대부분 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제서야 내가 진짜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제라 형은 무대응과 계고 절차 이 두 가지만 하면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요, 말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싸움도 아니고 논리와 절차와 존중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부드럽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이 균형을 잡아야 명도도 매끄럽게 끝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명도를 마무리할 때 이 멘트를 자주 씁니다. 선생님, 저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원만히 마무리가 되면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유연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방어 심리가 풀리고 대화가 유연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도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리한 요구에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대응해야 되고, 두 번째, 공실 상태는 반드시 영상과 증인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 연락 두절은 무대응과 계고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상황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시면요, 이사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강제집행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제 오픈 채팅방에서 실전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명도 겁내지 마세요. 싸움이 아니라 정리의 기술입니다. 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